네,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 정 기자의 레이더에 잡힌 유망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일단 가장 또렷한 변화가 포착된 것은 바로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입니다. 중국 펀드는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액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예. 중국과 중화권 펀드 통틀어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약 8,500억 원이, 하반기에는 약 4,900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중화권 펀드가 뭘 말하는 거죠? 네, 중국 펀드는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중화권 펀드는 여기에 대만과 싱가포르이 투자 대상에 추가된 펀드인데 이제 포트폴리오상 대부분을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고 있어서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면 뭐 통틀어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설명을 하자면. 네, 현재 중국과 중화권 펀드에는 전체 설정액이 5조 7천억 원대인데요.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설정액의 약 4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예.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300억 원이 순유입됐고 이번 달에도 벌써 아직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2천억 원대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로 올 들어서 특히 돈이 몰려들고 있다. 다른 지역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겁니까? 중국 말고 다른 지역 펀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중국 펀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자금 유입 흐름이 포착된 곳은 없고 오히려 순유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신흥국 펀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펀드가 1,600억 원대 유출폭을 보였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모두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북미 펀드가 414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일본 펀드는 124억 원이 반대로 순유출됐습니다. 결국 해외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부분 중국 펀드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독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사실 수익률도 좀 받쳐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그렇죠. 어땠습니까? 네, 올 들어 중국과 중화권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20%와 22.5%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금 유출세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신흥국 펀드들의 경우 인도 펀드가 15.69%를 기록했고 베트남, 러시아는 한 자릿수대, 브라질 펀드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펀드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된 펀드죠. 이 펀드들의 수익률은 지역 평균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설정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26%대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 차이나 그로스 펀드와 KB 통중국 4차 산업 펀드,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 모두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펀드들 모두 중국의 대표 성장주나 전기차,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인 만큼 모두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올 들어 벌써 20%대면 뭐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뭐 비트코인, 테슬라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올 들어 20%면 이게 굉장한 수준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중국 펀드로 몰리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우호적인 전망과 분석들이 중국 펀드를 향한 대규모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경우 통상 춘절 연휴 이후 강세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상해 종합지수의 월간 상승 확률을 비교해보면 2월 상승 확률이 7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번 달에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5.4%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6%가량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춘절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중국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예.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4분기 중국 전체 A주의 순이익 증가율은 26%대로 전분기 마이너스 4% 대비 무려 30%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증시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 대비 중국의 경제 회복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신흥국 전체 평균 경제 성장률은 6.3%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를 훨씬 웃도는 8.1%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펀드가 호실적을 계속해 나갈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유망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로 강한 변화가 포착된 것은 중국 펀드와 같이 최근에 강한 자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공모주 펀드입니다. 공모주 펀드요? 네, 올해 들어 공모주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약 8,800억 원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그냥 통상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것에서는 예. 약 1조 2천억 원이 유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입니다.
월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들어 자금 유입은 더 도드라지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달 꾸준히 자금이 유출세를 보이며 3개월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에만 약 4,200억 원, 이번 달에는 약 4,600억 원이 유입되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 들어서 자금 유입이 아주 활발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네, 공모주 펀드는 일단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규 상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예. 이제 IPO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펀드는 통상 IPO 일정이 없을 때에는 채권이나 MMF와 같이 안정적이고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투자하다가 예. IPO 일정이 다가오면 이를 현금화해서 공모 청약에 참여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급 공모주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해 6월 SK바이오팜, 9월 카카오게임즈, 10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이 있었죠.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6월에는 공모주 펀드 5,300억 원이 순유입됐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8천억 원과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에도 이제 다음 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을 시작으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과 같이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들도 상장이 예고돼 있는데요. 때문에 공모주 펀드로의 자금몰이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올해 청약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만큼 좀 몰려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모주 펀드의 올해 지금까지 수익률은 중국 펀드와 다르게 좀 저조한데요. 예. 공모주 펀드 올해 수익률은 1.5%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주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대형 공모주 투자가 가능했던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기간으로 넓혀보면 수익률은 14.32%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나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주요 공모주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올해 수익률 수추위는 점차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 일정이 많이 진행이 될 때 수익률이 나는 그런 펀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모주 펀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투자하면 됩니까? 네, 공모주 펀드가 이제 공모 단계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펀드들마다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공모주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한정된 공모주 물량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만큼 설정액이 너무 큰 펀드들의 경우 수익률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래서 몇몇 펀드들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신규 모집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해당 종목의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해 공모 청약에 참여한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동안 일정 기간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라고 걸어놓는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모주 펀드 투자에 앞서서 펀드 운용 규모와 운용 전략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정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